구독자 수보다 훨씬 중요한 건 바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내 생각을 말로 정리하기 시작하면 삶의 중심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. 남의 기준에서 내 기준으로, 남의 평가에서 내 선택으로.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유명해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도구라고요.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. 유튜브 브랜딩 해주는 남자 유부남입니다. 근데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럼 지금 유튜브 시작해도 늦지 않은 건가요? 이 질문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.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. 아니, 이미 유튜브는 포화 상태인 것 같고, 잘 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선점한 것도 같고,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은 것 같다고요. 근데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. 오히려 지금이 유튜브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요. 그런데 여기서 왜 다들 늦었다고 생각할까요? 우리는 유튜브를 볼 때 항상 상위 1%만 보기 때문이에요. 구독자 수백만, 조회수 수십만, 수백만, 또 이미 브랜드가 된 채널들, 이런 채널들만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정말 지금 들어가면 저 사람들 절대 못 따라가겠네.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착각이 하나 있어요. 우리는 유튜브를 대단한 아이템이 있거나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건 정말 큰 착각이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브랜딩을 정말 잘하고 또 사업으로까지 잘 연결하고 있는 채널들을 보면 화려하지도 않고 또 말을 엄청 잘하지도 않지만 자기만의 한 분야를 잡고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. 성공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패 과정, 헤매는 과정까지 전부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높은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아니라 내 분야에서 내 언어로 내 생각과 과정을 얼마나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느냐예요. 아니, 그러면 여기서 왜 오히려 지금이 유튜브 하기 가장 좋은 시기일까요? 첫 번째로, 지금은 각자의 작은 경험만 있어도 브랜딩과 사업화가 가능한 시대입니다. 예전만 보면 엄청난 이력이나 대단한 성과가 있어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. 회사에서 겪는 작은 시행착오, 사업 초기에 헤매는 과정,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현실, 이런 아주 작은 경험들이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콘텐츠가 됩니다. 왜냐하면 사람들은 완성된 답보다 지금 겪고 있는 현실에 훨씬 더 공감하고 더 오래 머무르기 때문이에요.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예전에 제 채널인 머니멘터리에 소개됐던 집에서 스티커 만들어 파는 전업주부 사례가 있습니다. 이분은 처음부터 사업가도 아니었고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부업을 시작했고 그 스토리들을 영상에서 아주 담담하게 풀어냈어요. 근데 이 작은 이야기들이 사람들한테 큰 공감을 얻으면서 조회수가 나오기 시작했고요. 결국 이분은 단순한 부업을 넘어서 자기 일 그리고 자기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 됐어요. 이게 지금 시대의 핵심입니다. 작은 경험을 잘 풀어내기만 해도 내 작은 경험이 충분히 브랜드가 되고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두 번째로, 지금 사람들은 온갖 성공 스토리에 찌들어 있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은 성공 이야기들을 봤어요.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, 저렇게 해서 돈 벌었다, 또 이렇게 해서 인생이 바뀌었다. 이제 사람들은요, 이런 이야기보다 실패 과정, 헤매는 과정, 그리고 그걸 넘는 과정을 더 보고 싶어 합니다.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쉽게 브랜딩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.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마찬가지로 제 채널인 머니멘터리에 나왔던 강남에서 잘 나가던 약국을 정리하고 호떡 파는 사장님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, 사장님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,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, 그냥 이 이야기들을 그냥 솔직하게 보여줬거든요. 이 스토리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렸고 자연스럽게 그 호떡집 자체가 크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. 결과적으로 영상이 단순한 컨텐츠를 넘어서 사업을 키워주는 홍보이자 브랜딩이 된 거죠. 세 번째로, 요새는 AI 덕분에 유튜브를 시작하기 정말 쉬운 시대가 됐어요. 예전만 보더라도 영상 하나를 만들려면 기획도 해야 되고 편집도 배워야 되고 장비도 갖춰야 됐고, 근데 지금은요, 대본 기획만 하더라도 챗 GPT가 초안부터 구조까지 금방 다 잡아주고요. 편집은 캡컷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요. 또 자막은 부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동으로 금방 바로 뽑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, 이제 유튜브는 기술이 있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사람의 영역이 됐다는 거예요.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솔직하게 풀어낼 수 있느냐,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.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. 아직도 유튜브가 어렵다, 진입 장벽이 높다, 이런 이유로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. 막상 이분들이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유튜브는 첫 방향성만 잘 잡고 꾸준히만 해도 정말 충분히 승산 있는 시장입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. 근데 저는 정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.
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요. 이건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내 이야기를 정리해 본 적이 없는 거라고요. 뭐 회사에서의 고민, 뭐 사업하면서의 시행착오, 또 육아하면서 느끼는 감정, 전문직 분들은 전문직으로서의 뭐 현장 이야기.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이미 충분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. 구독자 수보다 훨씬 중요한 건 바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도 이런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조금씩 생깁니다. 그리고 내 생각을 말로 정리하기 시작하면 삶의 중심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. 남의 기준에서 내 기준으로, 남의 평가에서 내 선택으로.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유명해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도구라고요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아, 정말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막상 시작하려니까 두렵고 또 내가 해도 되나? 이런 상태. 그런데 정말 괜찮습니다. 저도 바로 이 상태에서 시작했어요.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에요.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예요.